네,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혼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약보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뭐 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 뭐 말씀드렸듯이 급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이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의 차익 매도, 그 다음에 종목들 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뉴욕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을 겁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5%, 나스닥은 마이너스 0.25, S&P 500은 마이너스 0.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각자의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증시에 충격이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글의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게 되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6%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공개에 따른 구글 급등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죠. 네, 그런 종목군들 오늘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개별적인 재료나 기업의 가치, 분석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냥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바닥 국면을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이런 흐름들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탄핵 가결 이런 쪽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그 계엄 이후에 있었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는가, 또는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그 가장 문제점인 부분들은 이제 12일 내일에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내일 만기일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될 겁니다. 즉 만기일에 맞춰놓은 그 포지션에 맞춰놓기 위해서 주가를 좀 땡겨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의 어떤 시점으로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부는 우리나라 쪽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금주세도 폐지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는 증환펀드만 들어오면 되겠어요. 네, 증시 안정화 자금만 유입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칩에 대한 양자 컴퓨터 이 부분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계속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프론티어가 10의 24제곱, 즉 100년 정도가 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단 5분 만에 풀었다. 너무 속도가 빠른데. 네.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프론티어를 능가했다는 건데, 이 현존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100년이 걸려야 되는 건데, 100해년인데, 100해년? 네. 100해년이요. 100년이 아니네요. 무지막지한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5분 만에 풀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죠? 자, 이 내용이 나타나는 건데 무지막지한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요소들이 따라 붙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소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은 정말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6%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AI를 활용한다. 야,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구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CPI 지표. 네. CPI 지표는 일단은 2%대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2%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뉴욕 증시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기술주들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났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내일이죠. 네,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보안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한때 급락하면 출렁거렸다.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이쪽 조정이 조금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애플, 알파벳, 테슬라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다. 네. 애플과 알파벳은 당연히 네, 상승 포인트가 있을 테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주가 상승이 이제 최고점에 또 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일어나서 테슬라가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상승 우세감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네. 정권과 같은 네. 트럼프와 같이 가는 움직임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FOMC가 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블랙아웃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발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단 CPI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네, 이때 금리를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이제 중국이 이제 어제 그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렸습니다. 어제도 2.95 내렸는데 오늘은 2.69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의 근데 이러한 반독점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또 벌금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네, 그랬을 경우에 엔비디아가 중국과 거래를 끊어버린다든지 네, 등을 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을 건드려.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등을 돌려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그 후폭풍 네, 거기에 대한 파장도 상당할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으름장 정도로 생각이 되긴 되는데 쉽게 제동 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를 좀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애플은 지금 역대 최고가 기록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 네. 기업 관리가 가장 잘 됐다고 얘기하네요. 네. 서비스 사업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는 약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5년도 내년도 최우선주로 선정을 하고 있다. 자, 윌그린의 주가 이게 17.7% 올랐네요. 네, 사모펀드 시카모어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돈이 이 M&A 재료가 붙으면 조금 상승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가격을 $400로 조정했네요. 네, 30% 넘게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40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목표 주가가 일단 달성이 돼버린 거네. 네, 달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또 일어나게 됐고요.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 네.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한 네, 프론티어보다도 무지막지하게 빠른, 네, 그런 부분이 좀 되네요. 네. 야, 이거는 진짜 반도체의 어떤 상승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빠른 연산력을 이용해서 개인 키를 추론해내거나 채굴 시간을 10분 이내에 여러 건의 중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 그죠? 요거가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있겠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94,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10만 달러 아래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네요. 근데 알트코인은 급락세가 좀 일어났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코인 시장에서 약간 불안정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국채 수익률은 2년 만기가 4.14고요. 10년물은 4.2입니다.
장기물이 지금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약간 안정화된 느낌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 것 같아서요. 네, 금리 인하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아마 저는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통해서 어제 화학주들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급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의 이런 전국적인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네, 나와봐야지 하는 거죠. 네, 나와봐야지 하는 거라서 요거는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누가 샀느냐, 연기금이 9천억 순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관들이 좀 많이 샀어요. 네, 기관들이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여기 있죠. 네. 계엄 사태 이후에 2.5조 쏟아부은 기관, 반도체와 카카오에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2조 4,600억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식을 반등시키기 위한, 시장을 반등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년치 수익률 자체가 지금 부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가 1조 7천억 매수예요. 연기금이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금융투자가 지금 1조 7천억을 매수했다라는 부분이 걸리는 거죠. 연기금 같은 경우야 뭐 대형주 위주로 꾸준히 샀을 테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물론 금융투자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일단 걸었어요. 베팅을 걸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팔아먹습니다. 이놈들은 그런 놈들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됐을 때 뭐 코스피 지수는 2500,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 정도 기준 좀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 구간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매도가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지금 많은 금액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항상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것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지금 4,7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는 2,200억. 반도체 쪽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반도체 쪽에 집중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쪽 집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네, 시총 상위잖아요. 시총 상위.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네, 그런 매수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알려면 어느 쪽 봐야 돼요? 외국인 쪽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네,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외국인도 아마 매수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걔네들조차도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들어올 것은 뭐 뻔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올라가는 모습들.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압박을 받았다. 왜냐면 이제 막 이 쪼개기 근데 그건 사실 나쁜 거 아니야? 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원래 이제 나빠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인 거지, 이걸 꼭 정부와 연결짓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다. 네. 그래서 카카오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증시 안정화 펀드, 이게 16년 만에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네, 이거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증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박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700대 이상까지 그냥 단박에 치고 올려서
그 시장의 어떤 그 건재함이나 활성화 이런 국면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뭐 그냥 B2가 줄어드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지만 시장 자체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딱 이런 정도입니다.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도 증시 안정화 자금을 넣었을 때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왕창 넣어가지고 주가가 단기적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 즉 빠르게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이 완전하게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상승을 시켜버리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뭐야 시장 괜찮잖아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른 차익 매도도 나오겠지만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계속 오른다라는 형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환율 안정,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더 큰 상승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오히려 얘네들이 실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자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되겠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만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금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점권 기회에서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급하게 뛰어 올라갈 때, 뭐 어제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매수가 조금 뭐 관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500이라든지 그 비상계엄 이전의 상황까지 주가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즈음에서 포인트가 나올 때 반드시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특별하게 부담될 거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렇구요. 그 다음엔 또 뭐 있을까요? 불법 리딩방. 이런 것도 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긴 한데, 이런 거 조심하세요. 무슨 계엄령 공포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불법 자금, 너희들이 지금 뭐 돈 준 거, 돈 보낸 거, 이것도 뭐 심사 중이니 개소리니까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돈 받아가지고 받을 때까지 받은 다음에 돈 들고 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전부 다 중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아직도 그런 거에 속는 분들은 안 계시죠? 보이스피싱 요즘에 잘 안 속지 않나요? 속지 마시고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돈이 위험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라 이런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속지 마시고 꼭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K증시 계엄 공포에 질린 투자금도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미국 증시와 코인으로 갔겠죠. 요거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ETF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하긴 그래요.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ETF, 뭐 타이거 S&P 500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은행주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환율이다라고 하는데 환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뉴스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어디 없나?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게 되죠.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조정을 겪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따로 뭐 있는 게 있나? 이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즉 배당금의 어떤 상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 상태마다 이 원달러 환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좀 애매하죠. 자본 적정성 지표 가운데 하나로 총 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 이렇게 되면, 근데 얘네들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거 할 건 있습니까? 그죠? 문제될 거 없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배당금을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배당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배당 기대 수익률이 좀 올라왔어요.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KB금융도 이제 4%까지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4%대, 하나금융지주는 6%대, 우리 금융지주가 8%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준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네,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 금융지주가 금융사고를 좀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굳이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등등등을 따져보게 되면, 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따져보고 하세요. 그리고 분기 배당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4대 은행들은 사실 망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요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다 기업은행 플러스 해가지고 은행들은 보시면 되는데, 저는, 네, 굳이 4대 은행 사실 거라면 기업은행을 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현재 14,000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7%대 배당 수익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줘서, 네, 매매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이사항은 없는데, 네, 저거가 없나? 네,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네, 여기 짐 쌌던 동학개미 금투세 폐지에 돌아올 것인가? 이런 얘기죠. 금투세 폐지가 결국에는 확정이 됐어요. 네. 뭐 계속 말들 많았죠. 그래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폐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당에서 일단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야당에서도 폐지를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반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에 204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은 2년 유예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세금도 2년 유예. 이것도 2년 후에는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최종 확정은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을 드렸죠. 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또 그 부분이 될 거다. 그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들, 떠나 있었던 큰 자금들이 증시가 지금 하락 국면, 조정 국면에서 완전 바닥을 찍은 국면,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 폐지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큰 자금들이 무슨 주식을 살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느긋하게, 네, 펼쳐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어떤 연말 랠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가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아주 중대한 기로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전부 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말씀드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정점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서 공교롭게 만기일도 지나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산타랠리 아직 충분합니다. 이번 연도가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있고 그 다음 주 있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없긴 한데요. 그러니까 증시 안정 자금을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로켓처럼 쏴 올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까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해외 증시 쪽에서의 주가 하락과 코인의 약간 눌림 현상, 이런 것들은 이 국내 투자자들의 이탈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보면은 국내 증시는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급등이 나타나면 최고고요. 급등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살짝만 올라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만약에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어제 너무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던 부분에서의 경계감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지금으로서는 근데 네, 기대감이 더 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좋게 출발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여유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